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종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편하시죠. 네. 왜냐하면 자국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급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꾸 제가 이렇게 좀 진정하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자, 일본의 BYD가 먼저 진출했고 2년이 지났어요. 일본에는 딱히 자국 브랜드에서, 일본 내 브랜드에서 중국 전기차와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 대단한 토요타마저도 전기차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무주공산이죠. 대중전기차로서는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BYD보다 괜찮은 전기차를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도 없거니와 나머지는 다 수입 브랜드니까 아무래도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BYD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아토3, 그 다음에 돌핀, 실, 아토3 기준으로 3,900만 원에 출시를 했는데 작년에 출시를 하면서 10,000대를 목표로 BYD가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성과가 나왔나 보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간 1,742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작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랍니다. 그럼 통계 자료에서 이제 1분기 남아있죠. 10, 11, 12 이렇게 합쳐지면 2,200대 정도를 판매가 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분량인 거죠. 그리고 올해 9월까지 해서 2년 동안 3,100대를 조금 넘게 팔았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에서 98% 성장을 했다. 데이터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거의 뭐 판매를 통한 이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 진출을 하고 BYD를 알리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다. 딱 그 정도에서 일본의 2년간의 지금 성과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일본 상황하고 우리나라가 시장은 좀 많이 다르지만 내수 브랜드, 특히 국산 브랜드가 강력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밖에 기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니 이런 시장 뭐 볼 게 있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이제 한 4, 5년 지나면 이런 분위기는 바뀔 거예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차만큼은 정말 중차대한 소비재잖아요. 우리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소비재가 자동차 말고 뭐가 있어요. 자동차는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야 되는 중차대한. 그래서 티어 6까지 붙으면서 그 많은 협력업체들이 그 수많은 부품들을 국제표준 그리고 법규 이런 데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면서 안전을 첫 번째로 챙기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기차 굴기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소 20년 이상, 30년 정도 업력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위치에서 좋은 기술적인 포인트를 비롯한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 다른 공산품하고는 정말 다른 분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IT 시장에서의 성과, 가전제품에서의 성과, 눈부시죠? 지금은 뭐 중국 가전, 중국의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중국의 파워뱅크라든지 보조 배터리라든지 그 외에 간편하게 우리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태블릿, PC까지 중국 제품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내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좋은 가격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단계까지는 왔는데 자동차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2030년 이후가 중국 제품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이제 업력을 통해서 전기차 굴기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킨 지 한 20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중국의 자동차가 그동안의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무르익는 시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 이제 2025년 오니까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로 중국차도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드는 그런 변곡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중국차를 막 올려치기 하시는 거, 좋게 보시는 거, 뭐 대한민국 우리 학교 배워야 된다, 뭐 무시하지 마라,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국 브랜드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국민으로서 너무나 인지상정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국산차, K배터리,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정말 전 세계 산업을 견인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는 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기자인데, 대한민국 인플루언서인데, 아직까지 중국이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과도하게 칭찬하라고 자국 브랜드를 막 깎아내리고, 자국 브랜드의 요만한 흠은 막 침소붕대해가지고 정말로 큰 문제라서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거기다 막 갖다 붙이면서,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대기업, 현대기아 혹은 K배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중국 브랜드나 중국의 전기차, 중국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들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 환경조차도 전년도의 뭐 성장률, 예를 들어서 일본 통계 가져오면서 일본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얼마나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98% 증가했대, 이런 통계를 가져오면서 막 올려치기 하고,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 경계를 해야 되고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전기차가 독일의 위치처럼, 과거의 내연차 시절에 독일 브랜드처럼 기술적인 성과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증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하지 말래도 중국 전기차 소개하고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콘텐츠들을 내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연스럽다, 지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단계에 도달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올려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소비자들에게 자꾸 강요가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들을 경계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한 해 판매되는 자동차 내수 규모가 176만 대, 2023년도에 딱 그 정도였는데 올해는 조금 감소해서 170만 대로 줄어들 거라 그래요. 그 중에서 전기차는 어느 정도냐, 이걸 보셔야 돼요. BYD는 전기차만 우리나라에 3종 수출하잖아요. 아토3, 실, 돌핀. 그러면 내연차하고 경쟁을 할 게 아니라 내수의 전기차 그리고 수입 전기차와 시장을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뭐 먹을 게 있다고 들어오냐, 170만 대 시장에서. 올해는 더 작년에 176만 대보다 줄어들 걸로 보이고, 그럼 전기차는 1월부터 9월까지 10만 9천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3만 6천 대 판매가 됐으니 올해 연말까지는 15만 대가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산상으로 보면. 내년에 좀 증가를 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증가를 한다고 치죠. 퍼센트 정도. 그러면 내년 시장도 16만 대 수준일 겁니다. 신규 브랜드가 처음 영업 시작하면서 신규 브랜드로 한 10% 시장을 먹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16만 대에서 10%면 16,000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1,400대 정도 판매가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한 BYD가 진짜 폭풍을 일으켜서 20%이 전기차 시장을 먹었다고 치죠. 그래도 2,800대네요, 월. 그리고 연 3만 2천 대, 그 정도 수준이네요. 최고로 잘 됐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 이건 뭐 먹고 있다고 들어오냐 진짜. 이거 인프라 깔고 AS 센터 설립하고 딜러사 지정해서 마진 주고, 야 이게 돈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BYD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뭔 칼자루를 쥐고 있어요. 16만 대 내년 예상되는 그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칼자루를 휘두를 겁니까? 더군다나
내년에 보조금 리튬 이산철 탑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더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BYD가 가격을 일본처럼 아토3 기준으로 3,900만 원에 놓고 왜 3,900만 원 정도에 놓을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줄어든 보조금만큼을 자체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해버리면 줄어든 보조금만큼 더 부담이 가중되니까 어느 정도 범퍼 마진을 놔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35만 엔으로 보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만 엔 정도를 BYD가 자체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이걸 마치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그럼 가격 높게 설정을 하고 그만큼을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조삼모사, 뭐 가격 높여놓고 거기서 떼서 주는 거니까 가격 낮춰놓고 출연하는 것보다 훨씬 모양새가 좋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줄어든 3원계 대비 리튬 이산철에 줄어든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 상쇄를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아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BYD 자체 분석도 일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초기 판매량은 극히 낮을 것이고 프로모션이나 또 할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2026년서부터 조금씩 판매량이 증가를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보다도 중국에 대한 자동차의 인식이 그다지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일본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혹은 시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정말 고전하다가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요 확대가 조금씩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이 정확한 분석을 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결과인데,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당장 BYD 오면 난리 날 것처럼 칼자루를 자기들이 쥐고 BYD가 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만 잘 잡으시면 뭐 중국 브랜드가 뭐 BYD가 들어오던 지리가 들어오던 또 니오 샤오퐁이 들어오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상품이 다양화된다는 건,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브랜드가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자동차 살 돈이 없어서 그렇지 고를 수 있는 차종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몇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그런 시장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기아가 뭐 중국 차가 안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잘 팔린 게 아니니까 중국 차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대기아의 매출에는 크게 이상이 없을 거고,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소비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렴한 자동차가 믿을만하고 상품성이 좋고 지불한 거보다 가치가 뛰어나서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소비 측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편견이 없어서 이 현대기아도 빠르게 발전을 알아봤고, 그리고 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드라이브를 통해서 현대기아의 기술이 지금 업계에서 주목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연속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이 선입견이나 편견에 좌지우지되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혹은 안 보려고 하죠. 그러면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올라와서 품질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단계에 도달해서 지불한 가격보다 만족도가 더 크다. 그건 아마 저희가 제일 먼저 알아볼 겁니다. 그렇게 중국차가 정말 대단한 위치에 올라와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그리고 상품 가치 면에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저희는 바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평가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소비자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노력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 저희가 처음에 오토기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추천이요? 그냥 뭐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그냥 가성비로 수리 용이성, 그리고 또 중고차 처분하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현대기아차만큼 손해 안 보고 탈 수 있는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다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2021년 i5가 출시되면서부터는 그걸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야, 이게 예전에 현대기아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충격을 받고 완전히 현대기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도 저는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빠를 것인지 늦을 것인지 시장 상황을 보고 편견 없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도 늘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예요. 뭐가 급해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서둘 필요가 없어요. 예, 중국차 없이 지금 한평생 잘 살아왔고 자동차 복지 잘 누려왔습니다. 앞으로 중국차가 없어도 우리의 이런 자동차 복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중국차가 하나 늘어나면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상품성이 좋아야 좋은 거죠. 상품성이 좋은 게 늘어나요. 우리에겐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품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냥 배척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상품성이 별로인데 마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것처럼 설레발을 떨고 내년에 16만 대밖에 안 되는 전기차 예상되는 수치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갓 진입한 10%도 그 시장을 못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BYD가 국내에 들어오면 칼자루를 짚고 흔든다는 그런 유사 언론들 그리고 허접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의 외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면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가 긴장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아니 왜 벌벌 떨어요? 좋은 상품 늘어나는데. 그리고 보고 배워야 될 기업들은 이미 뭐 이제 중국 전기차 발전할 거라는 건 벌써 한 거의 7, 8년 이상 10년 전서부터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비는 다 돼 있는데 대비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딱 붙어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붙어봤는데 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도 있고 또 중국 전기차 대단할 것 같아서 준비를 잘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서 잘 방어할 수도 있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BYD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건데 일본이 2년 동안 3,100대 살짝 더 팔았고 올 9월까지 1,742대. 근데 그게 98% 증가를 한 거다. 우리나라 시장도 전기차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좀 더 많이 팔리는 시장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성과가 더 좋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거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2년 정도는 진짜 개고생할 거고 3년 차부터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 그 결과가 달라질 건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거 지켜보면. 그죠?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뭐 얻는 거 있는 것도 아니지만 뭐 망하든 흥하든 그 업체에서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